안녕하세요. 글루시스의 대표이사 박성수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엣지 컴퓨팅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특히 엣지 스토리지 부분에 차세대 스토리지 기술인 연산 스토리지 기능을 구현한 저희 글루시스의 연산 엣지 스토리지 솔루션인 세러벌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현재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영역 밖에서 생성되고 처리되는 데이터 양이 1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경에는 이 수치가 7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셋이 데이터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깥 환경이 되는 엣지 레벨에서도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저장되는 비중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후 엣지 컴퓨팅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물 인터넷에서 수집된 대용량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구조에서 최적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아키텍처의 복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퍼 컨버저드 인프라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과 이종의 스토리지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들과 호환성을 가지면서 자동화된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케스트레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고,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가혹한 산업 환경과 공간 활용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엣지 기술의 방향과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스토리지 부분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저희 글루시스는 연산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하여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라고 불리우는 이 연산 스토리지 기술은 호스트 서버 CPU에서 담당하던 데이터의 연산 처리 기능 일부를 스토리지 단에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NVMe SSD나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같은 스토리지 장치 내에 FPGA나 CPU를 내장시켜서 스토리지 단에서 연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토리지 기술에서는 연산할 해당 데이터를 호스트 서버로 불러와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연산 스토리지 구조에서는 연산 할당량을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일부 분담하여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서버로 불러오는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고 CPU 부담도 줄이고 IO 버틀렉도 줄여서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 스토리지는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전통적인 컴퓨팅 서버 대 저장 스토리지 방식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전체 엣지 컴퓨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니아에서는 연산 스토리지 벤더 간 연동과 인터페이스 표준화 정립을 위해서 테크니컬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로서 연산 스토리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3가지 정도로 분류된 연산 스토리지의 구성 방안을 살펴보면 여기 표와 같습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프로세서 방식으로 연산 가속기와 스토리지가 PC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드라이브 방식이 있는데요. 2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 가속기가 스토리지 드라이브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삼성과 NGT 시스템스에서 상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연산 스토리지 장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이 있는데요. 연산 가속기가 스토리지 컨트롤러나 PCI 카드에 탑재된 형태로 스토리지 드라이브가 브릿지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스토리지 드라이브는 일반 NVMe SSD가 될 수도 있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연산 스토리지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 스토리지 아키텍처의 통합된 그림을 또한 시니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면 맨 왼쪽에서부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스토리지 장치고요. 그리고 1번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프로세서 형식, 그리고 2번이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드라이브 방식, 그리고 3번이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입니다. 저희 글리시스는 현재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리시스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어레이 방식의 연산 스토리지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키밸류 스토어 기술을 적용해서 NVMe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키 투 블럭 트랜잭션을 제거하고 컴팩션 작업들을 병렬로 실행하면서 LSM 트리스 같은 노해시 리퀘어먼트를 노드들에 분산하는 기술을 저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시스는 다음과 같이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요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5개 환경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 맞춘 하드웨어를 설계하자. 그리고 스토리지에 가장 이 스토리지가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자. 또한 유연한 시스템 자원들을 유연하게 할당하도록 하자.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 매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도록 하자. 그리고 FPGA와 GPU를 내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한 저희 하드웨어 구조를 고집적화하고 또한 경량한 형태로 만들자. 그리고 3G, 4G, 5G 모뎀들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글루시스가 목표로 하는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 시스템 아키텍처는 스케일 프리로 구성하고 있고요. 또한 표준화된 NVMe 오브 패브릭과 그리고 또한 키밸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I/O 최적화된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를 지원하고요. 블록 및 파일 등 기존의 레거시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동된 그러한 기능 등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스토리지 관리 API를 지원하고 키밸류 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개발한 제품의 엣지 스토리지의 이름을 세러벨럼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세러벨럼은 영어 단어로 보면 소뇌, 우리 머리 뒤에 있는 작은 뇌를 말하는데요. 저희 세러벨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세러벨럼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연산 엣지 스토리지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ARM 기반의 CPU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CPU 애드온이 가능하면서 그 크기가 하프렉 사이즈로 해서 높은 휴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 규격인 밀스펙을 준수하고 있고요. NVMe와 레거시 파일 및 블록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KVM, 스워드 PC 스토리지 관리 API들과 그리고 CSI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저희 세러벨럼의 하드웨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64비트 ARM 기반 엣지 스토리지 모듈 하드웨어 구조인데요. 그 구성은 메인 컨트롤러 부분, 스토리지 부분, 연산 부분, 외부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은 보면은 여기 사진 왼쪽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표죠. 그래서 왼쪽 사진은 실제 구현한 스토리지 모듈 하드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도면으로 보인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먼저 메인 컨트롤러 부분은 64비트 기반의 ARM CPU와 메인 메모리 슬롯을 4개로 메모리 슬롯 4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메인 메모리는 상용 DDR4 LRDIM을 4개까지 장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은 NVMe M.2 저장 장치를 최대 8개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NVMe M.2 저장 장치를 전면에서 장착하였고요. 이를 교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와 백플레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부분은 GPU 카드가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PCI 익스프레스 라이징 카드를 사용해서 한 슬롯 크기의 GPU가 장착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인터페이스는 엣지 컴퓨팅 장치의 플레인 백플레인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100G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전원 입력 부분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엣지 스토리지의 샤시는 엣지 스토리지 모듈 하드웨어를 엣지 컴퓨팅 시스템 플레임에 장착하여서 시스템을 구성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샤시는 알루미늄으로 개발했는데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빼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NVMe M.2 저장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슬롯을 구현하고요. 그리고 모듈 모니터링을 위해서 VGA 단자와 USB 단자를 두어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에 고정을 할 수 있도록 고정 나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부에는 샤시가 프레임에 장착할 때 편의를 위해서 슬라이딩 레일을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내부 열을 쉽게 방출할 수 있도록 벌집 구조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스템의 원격 관리를 위해서 BMC를 엣지 스토리지 모듈의 프로토타입에 온보드하여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그리고 또한 BMC 부팅 이미지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ASP2500 BMC 칩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보드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BMC 기능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먼저 원격 관리를 위한 1GBps 이더넷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BMC 네트워크로는 NCSI 인터페이스를 통하여서 엣지 스토리지 모듈의 i350 기가빗 네트워크 컨트롤러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IPMI 2.0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플랫폼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라는 이 IPMI 기능은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죠. 그래서 엣지 스토리지 모듈에서 이것을 제공합니다. 여기선 특히 엣지 스토리지 모듈 샤시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과 엣지 스토리지 모듈 샤시의 전원 제어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 PC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물리적 또는 버추얼 머신이 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하고 그리고 또 메모리와 CPU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과 같은 로컬 리소스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엣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동작 중에 일정한 열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부 온도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시스템이 멈출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엣지 스토리지의 PCB 보드의 열을 발산시키고 CPU의 열 또한 발산시키게 하기 위해서 PCB를 설계할 때 발열이 높은 부분들을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방열판을 또한 그렇게 제작하였고 방열에 효과적인 펜을 선택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엣지 스토리지 모듈에 적용하는 그런 테스트 조건은 팬 넘버 1의 경우 13900rpm이면서 27.90cfm이고 그리고 또한 CPU 부하 테스트를 할 때 CPU는 64코어 3GHz이고 그리고 CPU의 활용률은 저희는 100%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열 분석 결과를 보면 히트싱크의 중심 부분의 최고 온도는 39.1도이고요. 그리고 CPU 주변의 전원 IC와 전원 IC 코어에서 측정되는 최고 온도는 48.1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엣지 스토리지 모듈 CPU 내부에 오버 템퍼러처는 120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측정 결과는 85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 히트싱크의 온도는 최고 39.1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된 저희의 방열판과 팬을 활용할 경우에 CPU 내부 온도가 임계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또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개발 플랫폼을 이식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상세히 보면 NFS, CIFS, FTP 같은 표준 스토리지의 어떤 프로토콜들의 호환성을 검증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볼륨 매너지 네트워크 관리하고 모니터링 SDK 이식을 통해서 클라우드 연동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지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x86 그리고 또한 ARM 아키텍처를 공동 관리하도록 하여서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온라인 레퍼리지트를 제공함으로써 저희의 기능 및 보안 패치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향상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엣지 컴퓨팅 응답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SBTK를 활용하여 키밸류 스토어 기반의 NVMe 패브릭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한 LSM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KVDB를 구현을 또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레드캐시를 추가해서 성능 상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는 쿠버네티스 워커 모듈을 탑재해서 컴퓨팅 모듈의 연산 오프로딩을 통해 연산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한 CSI 연동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지 스토리지 관리를 위해서는 BMC 레벨의 스토리지 관리 인터페이스를 저희는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해당 시제품을 가지고 최근에 SPC 국제 성능 공인 인증을 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서 응답 속도가 0.193ms를 기록해서 경쟁자 중에서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월드와이드 전체에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세러브럼의 개발 완료 후에 추구하는 제품의 최종 형상을 NVMe 모델과 SAS 모델 두 가지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제품으로 관심을 끄고 있는 NVMe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별도의 전용 컴퓨팅 모듈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5개 환경과 같은 과학 환경에서도 운영되는 HCI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GPU가 탑재 가능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풀 HCI 모델과 한 개의 NVMe 모듈, 그리고 SAS 확장 모듈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40GB/s의 성능을 제공해서 표준 NAS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S 모델의 경우에는 주 용도가 엣지 환경에서 사물 인터넷 데이터의 아카이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고용량 모델과 그리고 이중화 모델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엣지 스토리지 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신뢰를 한 두어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커넥티드 카의 경우입니다. 커넥티드 카를 위한 엣지 서버는 기지국마다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모양으로 위치하거나 또는 차량 내부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에 전방에서 어떤 물체가 감지되었을 경우 센서를 통해 가지고 물체를 인지해서 피할지 말지 여부를 AI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을 엣지 서버에서 하거나 또한 클라우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엣지 컴퓨팅 모델 또는 엣지 서버에서는 AI 어플리케이션 처리 작업이나 분석 작업, 그리고 클라우드에 보낼 센서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CPU의 컴퓨팅 부하를 우린 연산 스토리지 기능을 갖는 엣지 스토리지 모듈에 분산시켜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적용사를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제조 분야의 경우인데요. 이 환경에서는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고객 수요, 기계의 오작동 등에 대응하는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ID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전력 소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 효율 측면에서도 데이터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 센서, 공장 관리 시스템에서 보내는 대용량의 정보 데이터를 엣지 시스템에서 수집해서 제품의 분량이나 재 패턴에 대한 분석 계산 등의 1차적인 작업은 엣지 시스템의 컴퓨팅 모듈과 연산 스토리지 기술이 적용된 엣지 스토리지 모듈이 나누어서 처리하게 하고 클라우드로는 복잡한
분석 작업만을 요청하게 하여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정된 AI 알고리즘을 엣지 시스템에 다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금 저희는 적용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엣지 스토리의 전망과 그리고 연산 스토리지 기술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에 발맞춰서 현재 글쓰스가 개발 중인 컴퓨테이셔널 엣지 스토리지 기술과 제품 형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